자, 164를 하기 위해 지난번에 했던 거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할 겁니다. 자, 요 단원에서는 내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려는 집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을 실제 조사하기 힘들어서 저 중에 일부만 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일부를 통해 얘를 이제 추정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되나? 자, 근데 저들의 관계를 갖다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되니? 지난 시간에 한 게 추정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저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조사하려는 요 녀석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부르지. 자, 그리고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많을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일부만을 조사할 거고 그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뭐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표본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본은 10개를 조사할 수도 100개를 조사할 수도 100명을 조사할 수도 10명을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 n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뭐 표본이 클수록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모집단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보통 조사해. 그게 뭐냐면 이 녀석들의 평균, 저 녀석들의 분산, 저 녀석들의 표준 편차. 사실 뭐 이 두 개는 루트 씌우고 안 씌우고 차이니까는 같은 숫자라고 보면 될 거고 어쨌든 이 녀석들을 우리가 조사를 할 거고 이 표본에서도 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조사할 수가 있는데 같다 같지 않다? 당연히 같지 않지.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내가 북부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하고 싶어. 근데 한 반만 조사하면 그 결과가 정확해. 그럼 사실은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실제는 그 조사 자료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평균을 m이라고 쓰지 않고 요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x바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란 뜻. 자, 이 녀석의 분산 표준 편차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문자를 좀 쓸 겁니다. 됐나? 자, x바 표본 평균, s제곱 표본 분산, s 표본 표준 편차,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평균이 3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누구 걸 알려준 건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리고 뭐 표준 편차 구해라고 하면 누구 거 물어본 거지? 이거를 내가 되게 신중하게 봐야 돼요. 물론 쉬운 문제는 모평균이 얼마다, 모분산이 얼마다, 표본 분산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단원에서는 누구 걸 얘기한 건가 라는 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주인공은 셋 중에 하나지만.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얘를 조사할 거긴 한데 고려해야 되는 수치가 3개지. 그러다 보니까 이 3개를 통해 물론 정확히 말하면 2개지만 이 3개를 통해 이 3개를 추정하는 게 우리 생각만큼 쉽다 쉽지 않다.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걸 갖게 해줘? 분산끼리 같은 값이 나오게 항상 조정을 해줍니다. 뭐 비슷하겠지 사실 분산도, 그치? 하지만 정확히 같다고 얘기할 수는 원래 없는 거야. 하지만 여기선 예외적인 상황을 좀 없애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받아들이기 위해 얘네끼리는 그냥 같다고 칩시다 라는 게 이 단원에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사실 요것만 좀 중요하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만 다른 이름을 붙여준 거야. x바라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표본은 얘만 나올 수 있어? 더 많은 표본이 나올 수 있어? 더 많은. 근데 내가 그 표본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우린 표본 몇 개만을 조사할 수 있죠? 그치? 표본 10개 조사할 거면 뭐하러 표본 10개 조사하냐. 그냥 그만큼 많이 조사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 나는 표본을 많이 조사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 표본은 무한대로 내가 조사할 수 있니? 많긴 많은데 끝이 있니?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들도 사실은 쟤 말고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이해됐나? 내가 누구를 고르냐에 따라 평균이 30이 나올 수도 32가 나올 수도 57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들은 모두 모평균과 같지는 않겠죠. 같지 않다는 거는 다르다가 아니라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하나는 쟤랑
같지 않아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올 수 있는 저 표본 평균을 다 구해서 그걸로 평균 내면 걔는 뭐 평균이랑 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구할 수는 없어서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쌤이 예를 하나 보여줬고요. 자, 그래가지고 expectation x바라는 녀석은 누구랑 같고 우평균과 같고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에 있는 거 읽을 때 표본 평균 이러면 돼, 안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야 되죠. 나올 수 있는 x바들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 표본 분산들의 분산 이러면 돼, 안 돼? x바가 표본 분산이냐? 안에 있는 거의 분산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라고 읽어야 돼. 그리고 얘는 얘랑 같다 그러면 또 너무 쉽잖아. 그래가지고 너네 보고 하나 외우라고. 쟤네랑 관련은 있지만 이렇게 나눠줘야 같아 라고 하나 외우라고 합니다. 왜 n으로 나누는지 우리가 궁금할 필요는 그냥 너네한테 물어보려고 저렇게 하나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씌운 게 루트 씌운 게 얘 표준 편차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이 통계적 추정 파트에서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분산의 주인공이 몇 개야? 모 집단 거도 있고 표본 한 개 거도 있고 표본 평균들 거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 거에 대해 말했는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나오는 X바들은 되게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애들은 사실 수많은 분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걔네 다 무슨 분포라고 친다고? 정규 분포라고 친다고. 왜 정규 분포인지 우리가 궁금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규 분포적인 내용을 섞을 수도 있는 거지. X바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표준화시키는 부분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섞여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얘가 정규 분포가 안 되면은 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해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이 추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요거를 똑바로 쓸 수 있고 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럼 사실 이 동네에 푸는 문제를 못 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이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길 바래. 얘는 이 책 끝나는 게 아니고 수능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아마 지금 나랑 이 추정을 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그림 내가 한 10번 그렸거든? 근데 나는 이제 이거 안 그려도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너네가 이 그림을 그냥 술술술 그려. 한 10초 만에. 그 정도 되면 사실 이 수정 쪽은 공부 끝났다고 보면 돼. 그럼 한 책의 한 부분이 끝났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거기서 나오는 한두 문제를 나는 무조건 맞춘다는 소리니까. 물론 아주 문제를 어렵게 꼰 거를 위해 조금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오늘 할 내용 알려주십니다. 자, 이 내용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책 있냐? 없어? 건물 있다, 건물. 자, 164.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모집단과 표본에서 뭔가를 조사할 겁니다. 자, 일단 단원에 모 뒤에 뭐라고 써 있어? 비율. 자, 비율에 뭐 동그라미 밑줄 아무거나 칩시다. 앞에서 비율이랑 비슷한 말 들은 적 있니? 비율이란 말이랑 비슷한 말 들은 적 없냐? 이 책 공부하면서? 확률. 자, 비율은 뭐랑 같은 말? 확률 같은 말. 자, 어떤 학교에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가 40명이야. 여자가 있는 비율은 100분의 40. 여자가 나올 확률은 100분의 40. 오케이. 자, 비율은 무슨 말? 확률이라는 말을 그냥 단원에 맞춰 조금 바꾼 겁니다. 알겠니? 모비율이란 모집단이 갖는 어떤 확률을 말해. 그럼 앞에서도 요 평균이 뭐 수학 점수일 수도 있고 뭐 닭다리 먹은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남친 여친 사귄 횟수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했잖아.
마찬가지로 이 단원에서도 모집단에서 뭔가를 조사할 거고 그럴 확률, 그렇지 않을 확률 같은 걸 구할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조사는 심플하게 예, 아니오로 할 거야. 그래서 뭐 너 남자야? 네. 남자야? 네. 남자야? 아니요. 남자야?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몸은 남자인데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어쨌든 어떤 그런 조사를 할 겁니다. 됐나?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 얘가 갖는 그 전체 확률을 모집단이 갖는 어떤 확률, 그리고 줄여서 비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 모평균,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이 모비율을 실제 조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하는 거야? 표본 조사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단원 맨 앞에 혹시 전수조사를 꼭 해야만 되는 거 고르라 그러면 고를 줄 알아야 돼. 뭐 병 걸린 사람 골라낸다거나 아니면 진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표본 조사하는 거 아니니? 근데 비용이 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조사가 있다면 그건 고를 줄 알아야 돼. 뭐 수능 같은 것도 경기도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몇 명 조사할 거야? 그거를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라고 부를 건데, 자, 사실 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도 되지만 또 A반이니까 조금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이 안에 현재 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치킨 좋아할 확률이라 치자. 너 치킨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네 또는 아니요 라고 하겠지. 옆에 있는 하늘이한테도 치킨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얘가 치킨 좋아한다고 얘기할 확률이 얼마인 거야? P인 거지. 됐나? 옆에 있는 애한테도 너 치킨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얘가 치킨 좋아한다고 말할 확률이 얼마야? 물론 이거는 비밀 조사입니다. 전화 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킨 좋아해요 라고 대답할 확률은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한 명 한 명 물어보는 걸 시행이라 그러는데 확률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무슨 시행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저 N이라는 이 뽑는 행위는 정확히 말하면 몇 번에? N번에 독립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 자, 그냥 외우기보다는 조금 알려주려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는 거야. 다시. 자, 이 안에서 뭔가 조사를 했겠죠? 쌤이 예를 들어 치킨 좋아할 확률이라고 했어. 그럼 치킨 좋아하니? 네네네네네 했더니 그게 뭐 0. 몇 나왔어.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얘가 치킨 좋아해요 라고 말할 확률을 P라고 말할 거란 소리야. 근데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 P라는 확률은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N명에게 조사를 한다면 그 N개의 행동은 N번의 독립시행을 하는 거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이해됐나? 자, 그럼 질문. N번을 물어봤어. 즉 N명한테 물어본 거죠. 그럼 얘 중에 치킨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최소 몇 명부터? 0명부터 최대 N명까지 나올 수 있지. 0명 나올 확률, N명, 아니 2명 나올 확률, 10명 나올 확률 이런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 됐나? 굳이 따지자면 100번의 질문 중에 10명 나와야 돼. 그럼 P는 몇 번? 몇 명 나와야 된다고? 그래. 그리고 P 아닌 거 몇 명? 90명. 그리고 자리 정해야 되니까 110? 10. 이게 10명 나올 확률이잖아. 맞아?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조사를 해서 너 좋아해 안 좋아해? 라고 물어봐. 그러면 거기서 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인지 내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요 네! 라고 대답한 사람을 쌤이 X명이라고 부를 거야. 맞나? 물론 이건 X명일 수도 있고 X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받아들이려고 X명이라고 할게. 됐나? 이해되니? 자, 이 X명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0명부터. 그리고 이 X가 나오는 녀석들의 분포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라고 불러도 되냐? 그래서 X는 무슨 분포라고 부르게?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오케이? 다시. 내가 이 안에서 N명에게 조사하고 있다. 그거를 뭐라고 불러? N번의 독립시행.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은 몇 명부터?
0명부터 몇 명까지? n명까지 가능해. 최대 n명이니까. 됐나? 그래가지고 저 x라는 녀석은 0부터 최대 n까지 가능한 어떤 값일 거야. 됐어? 그러면 0명 나올 확률, 1명 나올 확률, 2명 나올 확률, 쪼르륵 n명 나올 확률, 이거를 다 뭐라고 불러? 독립시행의 확률. 근데 그걸로 분포표를 만들면 걔를 무슨 분포라고 부른대?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왜 배우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균 분산 구하기가 쉬워서. 두 번째, 이항분포는 나중에 무슨 분포처럼 취급해도 돼서? 정규분포처럼 취급해도 돼서 배우는 이유가 딱 두 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 x가 무슨 분포라고? x가 무슨 분포? 이항분포는 bn, p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x라는 녀석의 확률과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쉽죠. 자, expectation x는 어떻게 풀고? np, vx는 어떻게 풀고? npq라고 풀죠. q는 p의 여사건인 거 알지? 그래서 얘가 1-p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됐나? 자, 두 번째 질문. n명한테 물어봤고 몇 명이 네라고 대답했어? x명.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네라고 대답할 확률은? n분의 좋습니다. n분의 x. 그거를 잘 봐. 얘가 모비율이니까 그 n분의 x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 표본 비율. 좋아요. 그래서 n분의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표본 비율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우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래서 표본 비율도 조금 바꿔줄 거야. n분의 x 안 이쁘거든. p바 그럼 평균 같아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p 위에 이렇게 산처럼 할 거고요. 저 모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햇이라고 읽을 겁니다. p 햇. 됐나? 많이 쓰는 표현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정해진 표현이니까 요건 알아야 돼. 자, 읽을 때 뭐라고 읽고? p 햇 의미는 표본 비율이란 뜻이고 n분의 x란 뜻입니다. 알겠나? 이해되니? 자, 그럼 잘 봐. x가 무슨 분포죠? 이항분포야, 그치? 그럼 잘 봐. 그 x가 이항분포면 x를 우리는 무슨 분포처럼 취급해도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x를 정규분포라고 취급할 거야. 그래가지고 x는 이항분포였기 때문에 n, 요렇게 써도 되니? 평균 분산?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xpectation x가 오면 expectation 3x 구할 수 있냐? 네. 답 얼마? 이런 거 한 적 있지? 오케이. expectation p hat 좀 구할게요. p hat은 뭐분의 뭐? n분의 x. 그럼 n분의 1 곱하기 expectation x랑 같냐? 네. expectation x가 얼마니까? np. p 콜 v p hat은 v n분의 x랑 같죠? 근데 n분의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n분의 곱하기 vx. n분의 1 x에서 n분의 밖으로 나오면 분산은 어떻게 되죠? v 3x는 3이 나오면 얼마야? 9. 이 제곱하는 거 알지? 그래서 얘는 n제곱분의 1 vx라고 되는 거 이해됩니까? 네. 자, vx가 npq인 거 보이나? 네. 그럼 얘는 n 하나 약분되면서 n분의 pq. 됐어?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조금 생략할게요. 얘는 루트 n분의 pq. 됩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 x가 지금 이항분포였고 이항분포니까 무슨 분포로 취급했죠? 정규분. 야, 그럼 정규분포에 어떤 숫자 곱해도 걔는 정규분포야 아니야? 네. 맞죠? 왜냐면 우리가 정규분포에 어떤 수를 빼도 정규분포고 나눠도 이항 정규분포라는 거를 표준화를 통해 봤거든. 그래서 여기서 정리 땡땡땡 p 햇은 무슨 분포? 정규분. 정규 분포까지 하면 이 내용이 끝입니다. 됐나?
어렵죠. 왜 어렵냐면 원리를 집어넣어서. 정리할게. 자, 모집단과 표본이 있는데 모집단에다가 뭔가를 물어봐.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가 나올 확률을 P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걔를 모 비율이라고 불러. 자, 모 비율을 모를 거기 때문에 표본 비율을 통해 모 비율을 추정하려는 거야. 자, 그리고 N명에게 조사를 하는데 그 N명에게 조사하는 게 내가 뭐라고 불렀니? N번의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은 빵명부터 N명까지 나오고 그들의 분포를 무슨 분포라고 부른다?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오는 인원을 쌤이 X명이라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X를 Bn, P라고 적었고요. 이항분포는 평균분상 구하기가 쉽지? 그래가지고 적었습니다. 자, 근데 이항분포는 무슨 분포로 취급해도 되니까? 그래서 정기분포라고도 썼어요. 되니? 근데 표본의 비율이 뭐였냐면 그 전체 인원 n분의 얘라고 대답한 사람 x가 바로 표본의 비율이야. 근데 n분의 x 별로 안 이쁘기 때문에 걔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 p 헷. 쟤는 x바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요. 표본 비율이라고 읽을 거고 내가 뽑은 그 자료 안에서의 확률이란 뜻이야. 자, 근데 p 헷을 갖다가 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봤더니 왜냐면 x의 평균 분산을 아니까 정리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됐나? 그리고 x가 무슨 분포니까 p 헷도 무슨 분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됐나요? 콜? 자, 안 콜이겠지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원리다. 여기다가 이것처럼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인분의 뒷문간에서 할게.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원리 생략하고 결론만 적으면 좀 전에 했던 거랑 아주 비슷하다. 모집단에서 아까는 평균 구했지만 이제 뭐 구할 거야? 비율. 그걸 확률을 구할 거야. 그걸 걔를 비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얘가 갖는 비율을 나는 모 비율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가 갖는 비율을 뭐라고 불러? p 헷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 이해됐니? 자, p와 p 헷은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당연히 같지 않지. 같으면 아까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이 같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P와 P 헷은 같지 않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근데 비슷할 거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겠지? 네. 자, P 헷은 이렇게 만들어진 표본은 무수히 많지만 한정돼 있어. 그래가지고 저 P 헷이라는 놈은 사실은 다양하게 나올 거고 그 나오는 놈들 모두 P와 같거나 같지 않겠지만 P랑 비슷한 애들이 나오겠지. 네. 그리고 그 P 헷을 만약에 내가 다 구할 수 있다면 딱 구해서 평균 낸 건 뭐랑 같을까? 뭐지?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expectation P 헷은 P라고 적으면 사실 앞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같고 그게 여기 있는 요겁니다. 얘는 얘와 같다. 자, 하나 똑바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자, P 헷들의 분산. 자, 앞에서 X바들의 분산은 뭐 분산을 뭘로 나눴어? 그래서 N으로 나눌 건데 얘는 N분의 위에 있는 게 뭐 분산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PQ라는 애가 들어가. 왜 PQ가 들어가냐면 이제 이항분포에서 얘가 넘어오면서 식이 이렇게 정리된 건데 원리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N분의 PQ만 똑바로 외워도 돼. 알겠니? 근데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좀 느낌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n분의 pq만 조금 신경 써서 외우면 돼요, 여기는. 앞에서도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외운 것처럼 요것만 잘 외우면 얘도 끝입니다. 됐나? 그리고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뭐라고? 표준 편차니까 그거는 뭐 외울 건 없겠죠. 그냥 루트 n분의 pq.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니? x바들은 왠진 몰라도 무슨 분포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 헷들은 무슨 분포다? 정규분포다. 사실 이거는 왜 정규분포인지 알지만 몰라도 됩니다. p 헷도 정규분포다 라는 내용이 사실 원리를 쌩까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같지 않다? 거의 같다. 하지만 요 녀석 정도만 우리가 좀 암기를 신경 써서 해주면 된다. n분의 pq 정도만. 여기서 q는 뭘 의미하니? p의 반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q 뭐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됐나? 자, 이걸 통해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
표본 비율 문제 하나 딱 풀고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쌤이 이 오른쪽에 적어줬던 그 원리는 사실 멀리 가면 좀 중요해. 근데 저걸 모르고 그냥 요 내용만 알아도 100문제 중 96문제는 풀립니다. 그 정도야.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일단 풀 수 있는 와중에 만약에 나중에 막히거나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좀 전에 내가 얘기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1번 풀고 오늘 쉽시다. 1번. 자, 어느 피자 가게 손님이 A세트 주문하는 비율은 20%라 한다. 슬러시. 비율 나왔습니다. 비율. 20%는 확률로 하면 0.2도 되고 5분의 1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겠죠? 어느 피자 가게 손님이, 그럼 잘 봐. 여기서도 그래. 비율이 나왔으면 이게 모집단 건지 표본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어느 피자 가게 손님이라고 했지. 모집단인지 표본인지 말 안 했지.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의 이제 실력이고 경험이고 그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누구 거게? 모집단. 자, 피자 가게 손님 중 10명한테 조사했다. 이런 말 지금 첫째 줄에 없죠. 그냥 사실은 피자 가게 손님이 A세트 주문하는 비율을 알 수는 없어. 그리고 이걸 알면 뭘 조사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여기는 그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그 20%가 누구 거다? 모집단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단의 비율 P가 5분의 1이라고 일단 쓰자. 5분의 1이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소수가 편할지 분수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모르면 분수로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근데 굳이 막 0.17 이렇게 돼 있는 걸 굳이 막 분수로 바꿀 필요는 없어.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피자 가게 손님 중 몇 명을, 자, 100명을 갖다가 임의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A세트 주문하는 손님의 비율이 일단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표본의 비율을 우리는 P햇이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는 거지. 근데 이 비율이 뭐 이상? 12% 이상 뭐 이하? 그럼 지금 나한테 문제가 물어본 건 이거네. 확률 10이면 0.1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P햇이 뭐보다? 0.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됐니?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요겁니다. 이런 걸 물어봤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 구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 넓이 구하는 거 한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P햇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P햇의 평균 알 수 있다 없다? P햇 다 구해서 평균 내면 뭐랑 같고? 5분의 1. P랑 같고. 그 P가 현재 5분의 1입니다. 이거 0.2라고 그냥 쓸게. 왜냐면은 이거 소수가 왠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산. P햇의 분산은 5분의 N분의 PQ라고 외우라고 했죠? 요거는 우리가 좀 외워주면 됩니다. P가 현재 얼마하고? PPP 0.2. Q는 그럼 얼마야? 0.8. N은 얼마고? 100. 됐나? 자, 그럼 잘 봐. 얘가, 그리고 마지막 분산 여기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P햇은 무슨 분포라는 거? 정규 분포라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나는 P햇의 표준 편차도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표준 편차까지 좀 구하려고 요 숫자 정리 좀 할게. 자, 10분의 2 맞니? 10분의 8 맞아? 둘이 곱하면 100분의 16. 이거 1.6이라 그러면 큰일 난다. 알지? 자, 100분의 16이니까 곱하면 뭐분의? 100분의 16인데 100분의잖아. 그러면 합치면 100 곱하기 100 만분의 16. 마지막 시그마 P햇은 저기다 뭐 씌운 거? 그럼 100분의 4. 자, 분산은 보통 루트 씌우기 편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숫자가 이상하면 중간에 틀린 데 없나 잘 보길 바라고요. 자, 이건 소수로 하면 0.04. P햇이 무슨 분포라고? 자, 그러면 정규 분포 문제는 무조건 이런 애를 그리는 게 좋다고 했고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이 현재 얼마? 0.2. 자, 문제는 어디부터?
0.12부터 어디까지? 0.24. 0.24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게 요 넓이와 같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자, 저 넓이를 구하고 싶지만 저 넓이를 우리는 몰라서 얘를 표준화라는 걸 시킬 거야. 왜냐면 평균이 빵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넓이를 누군가 다 구해놨댔잖아. 맞아? 자, 그리고 그걸 그렇게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불렀는데 표준화 시키는 거 정리만 할게요. 자, 이 0.2라는 0.24라는 0.1이라는 값에서 모두 얼마씩 빼주고 평균을 0.2, 0.2, 0.1을 빼주고 뭘로 나눠주면 표준 편차 0.04로 나눠주면 그게 표준화된 값이라고 했지? 근데 정기분법 공부한 사람은 제발 좀 써먹어라. 0.2는 표준화시키면 무조건 얼마 되고? 0 되고요. 이 두 값은 이 사이에 있는 시그마 개수로 바뀌는 거 아니? 되게 쉬운 겁니다. 시그마가 0.04죠? 네. 일단 0.2는 0.20인 거 알아야 된다. 알지? 0.2는 0.20. 그럼 요 사이에 몇 개? 그래서 얘는 얼마? 몇 개? 그럼 여기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 문제는 요렇게 바뀌죠. P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이 가운데는 표준화시키면 뭘로 바뀌죠? Z라는 애로 바뀌고요.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네. 자, 표준 정규분포표 있니? 네. 자, 이 넓이는 보통 한 방에 구할 수가 없고 요쪽 1번, 요쪽 2번 이렇게 따로 구할 수 있는 거 알죠? 자, 1번은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같지? 네. 왜?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의 넓이가 대칭이니까 그럼 첫 번째로 누구 구해줘야 되고 0.477이 구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1까지 넓이는 얼마니? 0.3413. 자, 둘이 더해준 게 답이라는 거 알겠니? 네. 자, 나는 물론 이렇게 식 쓰기 위해 가로로 썼지만 니네는 당연히 세로로 쓰는 게 편한 거 알죠? 자, 좀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67 모비율의 추정. 자, 여기는 이제 앞에 모평균의 추정이랑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좀 전에 그 표본 비율도 사실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관계도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와 되게 유사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7쪽에 있는 내용 일단 건너뛰고 바로 168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문제 풀고 오늘은 좋아요? 그럼 아니 너네 못 가는 걸? 뒤에 뭐 있잖아. 그거 약속 야, 있잖아. 나는 간다. 난 간다. 아, 잠들어야지. 1번. 줄수 없네? 근데 그래서 안 되고. 헐 대박. 난 간다. 또 잠들면 깨어나면 병원일 수 있어. 눈 이렇게 한쪽 안 떠지고. 넌 잘하는데? 그거. 조심해. 나도 싸우면 질 것 같아. 조심해. 그 너네도 그런 거 있지 않냐? 사실 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쌤 진짜 안 그러려고 한 게 뭐냐면 여자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그냥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전투력 측정이 딱 돼. 그래서 이긴다 진다를 지 혼자 정해. 예를 들어 설빈이 이런 애 옆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이러고 근데 키 183 그리고 몸무게 나랑 비슷하거나 더 많아 보여 이런 애가 딱 지나가면은 시선을 피한다거나 이걸 수컷들은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발달돼 있어. 그래갖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여기서 양아치랑 양아치 아닌 애들이 갈라지는데 양아치들은 그래서 자기가 이길 것 같은 애들한테 막대하고 멀쩡한 애들은 안 그러지. 근데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야 된다. 이건 개소리거든. 뭐가 개소리냐면 강자한테 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야 앞에 사자가 으아 이러고 있으면은 같이 으아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걔는. 마지막 외침이야. 으아 이러고 그거 뭔지 알지? 영화 보면은 으아 이러고 있다가 흑백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줄가 이러고 그런 연출 알죠? 오버랩 뭐라 그러지 그거? 하여튼 뭐 그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 강자한테 강할 수가 없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강자한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약자지. 근데 약자한테 강하게만 안 하면 돼. 약자는 사실은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양아치처럼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 나는 안 그랬지만 안 그런 거 같은데 돌이켜보면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약한 애들 괴롭히지 말고 잘해줘야지. 어쨌든 그래갖고 쌤도 안 그러고 싶은데 전투력 측정이 돼. 그래서 거의 그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그쯤에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을 조금 제대로 처음 가르쳤거든. 그때는 사실 내가 실력도 지금보다 더 병신이고 솔직히 그때는 더 지금보다 훨씬 슬림했어. 그러니까 전투력 측정을 애들이 할 거 아니야, 남자들이. 하면은 근데 내가 약간 기등기등하다고 느낀 애들이 막 양아치들이 있어요. 막 들이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더라. 살쪘을 때 장점 중에 딱 하나가 그거야. 일어났을 때 딱 그냥 혹시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술집에서도 원래 20대 초반 이럴 때 진짜 막 호리호리했어. 치면 부러질 것 같았어. 남자애들 말뚝 같게 하냐? 그때 애들이 나 진짜 싫어해서 꼬리뼈로 찍는다고. 지금은 꼬리가 없어. 되게 날 좋아해. 푹신푹신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는 술 먹고 막 그렇게 막 술집에서도 막 티격태격하고 막 화장실에서도 막 남자애들끼리 이게 막 쉬하다가 뭐요? 막 이런단 말이야. 병신들이야. 그러다가 막 투닥투닥 싸우고 막 이래. 뭐요? 막 이러고 막 머리를 밀면서 막 뭐요? 막 이래. 졸라 병신 같아요. 아저씨들 막 배 내리잖아. 20대 때는 머리로 뭐 막 이래. 진짜 상병신들. 근데 그런 애들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어. 분노 조절 장애인 애들 있어. 술 먹다가 좀만 짜증나면 아이씨! 아무나 막 이런 애들 있어. 막 이런 애들 있어. 근데 옆으로 이만한 애 지나가잖아? 그럼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로 바뀌어. 웃고 있는 거야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막 이런단 말이야. 진짜 왜 그러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분노 조절 같은 걸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힘든 사람은 약 먹으면 해결이 또 돼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병원에 가서 꼭 약을 처방받고 눈썹 머리 깨질까봐 얘기해 준 겁니다. 조심해 진짜. 자, 모듈의 추정. 할게요. 자, 일단 모듈의 추정 문제는 솔직히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싫어하거든. 진짜 좀 너네가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원리와 막 그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깊은 어떤 그 속마음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 막 이런 걸 난 전달하고 싶고 그래야만 이 문제를 정복한다고 생각해. 근데 특히 문과 애들의 성향은 나랑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얘네한테는 그냥 마치 이거야.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요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자연산 광어인데 길이가 약 한 800cm 정도 되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요 광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불포화 지방산이 일반 광어에 비해 1.6배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요 한 점이 실제 시가가 원래 초밥 한 조각 먹으면 그거 비싸야 5-6천원이거든. 요 한 조각의 가격이 사실은 15,000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15,000원이면 회 한 마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비싼. 그리고 이 광어는 굉장히 희귀종인 무슨 베들레헴 흰다리살 광어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너희는 좋아해. 맛있죠 이렇게 얘기해 주지. 너네한테 막 이 광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아니 원래 그걸 알고 먹으면 그리고 혹시 그 얘기 아니? 슬픈 광어의 전설 아니? 원래 얘기해야 돼. 너 딱 먹으면서 그 머릿속에 광어 확 지나가고 그 슬픈 광어의 전설 딱 생각나면서 불포화 지방산 다이어트에 좋네 막 이런 데가 해야 되는데 그냥 너네는 이게 뭐지? 맛있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눈앞에 있는 거 간장 찍어 먹어 이거 정도. 근데 그 테이블 매너는 배워야 돼. 초밥 같은 거는 젓가락과 손 중에 뭘 써야 그게 맛있게
손이야, 손. 왜냐면 젓가락으로 처음 먹은 사람은 알걸? 그 간장 찍다가 무슨 일이 발생해? 팍 떨어져요. 제발 그러지 좀 마. 젓가락질 못하면 그냥 손으로 묻혀 먹어. 그 간장은 밥에 찍냐, 고기에 찍냐? 고기, 생선에 찍는 거야. 그리고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은 붓 같은 걸로 바르기도 하는데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자, 배가 고파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장 찍을 거고 테이블 매너 정도만. 매너가 사람을 만드니까. 자, 어느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 뭔 소리야? 시청률이라는 거는 확률이네, 확률. 맞아? 그래서 밑에도 쭉 대충 보면 900명 갖고 조사하였더니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 말은 내가 조사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털비나 배경이 껴야 될 것 같아. 자는 건 괜찮은데 앞니마에 빨간 줄이 가 있는 상태에서 국어 수업을 듣잖아? 그럼 이제 그 빨간 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실 거 아니니? 저 빨간 줄은 지금 그어진 지 20분이 지나지 않았어. 그 말은 저 빨간 줄은 약 한 20분 정도 숙성해야 되기 때문에 20분을 엎드려 있었다는 얘기? 그렇다면 한 소리 넣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줄에 안 가게 조심하시. 앉아서 자려면 이렇게 안 깨워. 근데 이렇게 자면 내가 혼나. 진실의 방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900명을 추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집단이 있는 거고 표본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니?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모집단 그리고 표본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00명 조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N이 900명. 자, 조사하려는 건 그 TV 시청률이니까 그냥 어떤 뭔가를 그런 주제로 조사하나 봐. 자, 평균을 물어볼 수 있고요. 확률을 물어볼 수 있는데 밑에 봤더니 조사한 시청자의 10%가 일단 확률이 나와 있네. 그럼 이거는 모비율이구나. 모평균이 아니라. 자, 10%는 모비율이니 표본 비율이니? 그렇죠. 시청자 900명을 조사했더니 10%가 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P 해시 얼마다? 10%니까는 0.1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됐나? 10분의 1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모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됐나?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적을 수 있는 거 보자. P 햇들의 평균은 뭐랑 같고? P랑 같고 P 햇들의 분산은 외워야 된댔죠? 뭐분의? N분의 PQ. 근데 PQ도 내가 모르네. 자,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저기다가 이제 루트 씌운 거니까 900이니까 얘는 30분의 루트 P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P햇은 무슨 분포라고? 정규 분포. 자, 그래가지고 P햇을 정규 분포로 풀어야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되나?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전체 시청자의 시청률을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1번 신뢰도 몇 %에?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뭔 소리냐면 지금 내가 구한 자료의 확률이 얼만데 이걸로 요걸 한번 추정해봐. 얘가 0.1이니까 이거 0.1 근처 아니겠니? 그러니까 요거 범위 한번 구해봐. 자, 다시 신뢰 구간. 자, 구간의 동그라미. 구간 똑같은 말 뭐야? 범위다. 범위. 알겠나? 즉 모비율의 범위를 구해. 근데 그때 사용해야 되는 신뢰도가 뭐야? 95%래. 됐나? 자, 신뢰도란 말 익숙치 않으니까 일단 쌩 깔 거고요. 자, 테이블 매너만 배울게. 자, 문제는 두 개가 나옵니다. 95% 아니면 99%가 나오는데 저 맨 뒤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식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 Z가 1.96보다 작다는 0.95. 절대값 Z가 2.58보다 작다는 0.99. 자, 95와 99를 보면 되겠죠? 자, 95%라고 하면은 누구를 쓰면 되고? 0.95를 쓰면 되고, 99%라고 하면 0.99를 쓰면 된다. 되니? 뭔 소린지 알겠죠? 축구할 땐 축구와, 농구할 땐 농구와, 이런 느낌이야. 95%라 그러면은 95짜리식을, 99%라 그러면은 99짜리식을 가지고 문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유제 1번 볼까? 자, 마지막 줄에 몇 % 나와 있니? 0.9. 아니, 몇 %라고 써 있어? 95%였기 때문에 써야 되는 식은 0.95짜리 식이고, 그래서 걔가 써 있는 거죠.
자, 이 값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항상 줍니다. 근데 혹시 두 개가 나오면 내가 어떤 숫자를 써야 되는지는 알 수 있으면 되는 거. 자,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쌤은 그 식을 갖다 쓸 겁니다. 절대값 z가 1.96보다 작다라고 써있고 는 0.95라고 되어 있는 요 식을 갖다 쓸 거야. 됐나? 자, 여기서 하나 더. 절대값 좋냐? 안 좋기 때문에 절대값 풀을 거고요. 요거 푸는 거는 연습해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된다. 뭐부터? 마이너스 1.96부터 뭐까지? 1.96까지 이게 0.9. 자, 그럼 이 식을 쌤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다. Z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다? 그 뜻이지, 그치?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범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니 지금? Z의 범위, Z의 범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Z의 범위인가? 누구의 범위죠? 요 놈의 범위.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은 지금 문제는 누구의 범위가 쓰여져 있는데 Z의 범위가 쓰여져 있는데 나는 누구의 범위가 궁금하다. P의 범위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까지 우리 좀 일반적인가? 자, 근데 Z 지우고 이러고 지운 다음 P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진짜 큰일이야. P나 그러면.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제 P로 바꾸는 법은 사실 이해가 들어가는 거지만 그냥 암기를 하면 됩니다. Z를 우리는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불러. 무슨 정규분포? 표준. 자, 실제로 문제 풀 때 우리는 Z가 나와 다른 애가 나와 원래. 그 다른 애를 보통 뭐로 바꿔? 그래서 이 Z는 누군가를 바꾼 거야 저렇게. 맞지?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거야. 근데 그러면 거꾸로 잘 봐. Z를 다른 정규분포로 원상복귀 시킬 수도 있어 없어? 있다를 이제 알면 돼. 그래서 Z라는 놈을 다른 정규분포로 되돌릴 수도 있어 거꾸로.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의 정규분포는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냐? 우리가 푸는 문제의 정규분포 있어. 누구? 실례도 0.9. 그냥 좀 칠판을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봐. 정규분포가 있니? P햇이라는 애들이 정규분포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Z를 우리는 누구로 바꿀 수 있게? P햇으로 바꿀 수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됐니? 근데 P햇이 P랑 상관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P햇이랑 P랑 상관이 없냐?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거야. 알겠냐? 다시 문제가 신뢰도라는 얘기를 들이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신뢰도랑 맞는 식을 하나 고르면 돼. 0.95를 고를지 0.99를 고를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정도는 문제를 보면 할 수 있을 거다. 자, 절대값을 풀을 줄 알면 일단 1단계는 넘어간 겁니다. 자, 1단계는 넘어간 건데 이 문제를 보고 누구의 범위를 말하고 있구나? Z의 범위를 말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누구의 범위구나? P의 범위구나. 됐나? 요까지도 이해되니? 자, 나는 P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Z를 내 멋대로 P로 바꿀 수는 없죠? 근데 Z가 뭔지를 고민해 봤더니 어떤 정규분포를 표준화시킨 게 Z야. 그럼 거꾸로 Z를 다른 정규분포로 바꿀 수도 있고 누가 정규분포기 때문에 그래서 Z를 누구로 바꿀 거다? P햇으로 바꿀 거다. 됐나? 근데 P햇이 P랑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는 어떤 실마리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이야. 알겠나?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표준화하는 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Z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P햇에서 누굴 빼게? P햇의 평균 그리고 P햇의 표준편차로 이렇게 나눠줘. 됐나? 이해되니? 자, 이 동네에서는 표준편차가 사실은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표준편차는 이 녀석의 평균과 이 녀석의 표준편차. 자, P햇이 현재 얼마고요? 0.1이고요. P햇의 평균은 P니까는 이거를 대입하면 P가 안에 생기네. 되나요? 자, 분모에 들어가는 놈이 현재 누군가 봤더니 30분의 루트 PQ에서 일단 정리. 자, Z 대신 요 녀석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거 알겠니? 가운데 누구만 남기면 돼. 그러면 일단 이 분모에 있는 거를 양쪽에 달아야 되지. 네.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뭐가 문제야?
PQ. 야, 가운데 있는 거 말고 이쪽은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PQ가 내가 지금 알아 몰라. 그래서 모비율의 추정 파트에서는 원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됐니? 그래서 너네 문제 잘 풀라고 요 추정할 때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 콜? 이해되나? 다시. 원래 내가 이거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 단원에서는 그러면 그냥 이거 저 피해수로 바꿔서 풀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나? 그럼 정리만 해볼게. 이렇게 친다라는 건 외우면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하지만 이 동네에선 이렇게 치면 된다. 알겠지? 그럼 식을 정리한 거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P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Z 대신 요거 넣으면 30분의 자 P 햇 현재 얼마? 0.1 P Q 햇은 그럼 0.9 그럼 10분의 9 곱하면 100분의 9죠? 그럼 루트 씌우면 10분의 3이니까 0.3이겠네 0.3 되나? 루트 씌운 거다. 그리고 분의 P 햇은 현재 0.1이고 마이너스 P라고 해주면 어느 정도 P 말고는 다 정리 숫자로 바꾼 거 맞니? 아니 뭐하냐 바꾼 거 맞나? 자 분모를 양쪽에 보낼 건데 사실 30분의 0.3은 좀 숫자상으로는 간단하네요. 300분의 3이지? 맞니? 네. 그럼 100분의 1인가? 네. 100분의 1 이렇게 곱해줍시다. 그럼 P 100분의 1이니까는 소수점 2칸 가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0.0196 0.1 P 0.0196 자 물론 이거는 내가 분수로 정리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0.01이면 숫자가 간단해서 그냥 바로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죠. 자 가운데 있는 0.1 없애야 되지. 자, P 앞에 붙은 마이너스 없애야 되죠. 여기서 하나 마이너스 곱하면 P 마이너스 0.1 되는 거 이해되나? 근데 그러면 이거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네 둘이 사실 부호가 어떤 애야?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둘이 부호가 서로 어때?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지금 이 식이랑 똑같은 거 이해되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이너스를 쭉 곱해도 이 식이 이렇게 되고 얘만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마이너스 곱하는 거는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이다 원래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왜 그래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씩 쭉 더하면 되니? 0.1. 진짜 이것만 안 틀리면 된다. 0.1 더한다. 0.1이죠? 마이너스 0.1196 이거 마저 틀려. 다시 틀려요. 틀린 거야. 0.1을 저기다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럼 0.1에서 이 값을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실제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계산은 0.1과 마이너스 0.0196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사실 이렇게 한 거죠. 이해됐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0에서 196 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0. 얼마냐? 0804 이러면 되겠지? 그리고 이쪽은 더하기니까 1196이라고 써도 왜요? 되는 거 0.1196 되나? 다 0.95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답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읽을게. P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모비율이라고 읽겠습니다. 이값이라고 부를게. 그냥 P는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0.95다 또는 95%다. 모비율은 95%의 확률로 이 사이에 있다. 되나? 모비율은 0.95의 확률로 이 사이에 있다. 0.95라는 말과 95%라는 말은 같은 거다. 퍼센트는 100을 곱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말할 때 0.95% 그러면 안 돼. 모비율은 이 사이에 있어. 그리고 내 말의 신뢰도는 95%야. 다 똑같은 말. 알겠죠? 마지막. 요 범위 보이니? 범위. 요 범위. 자, 이거를 계산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런 확률이 나와. 됐어? 요때 저 범위 있죠? 저 범위를 우린 다른 말로 구간이라고도 불러. 근데 믿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b-a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신길동 핵짬뽕 개맵거든. 나중에 먹어봐. 뭔가 실려간다 진짜. 다시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해라. 그럼 얘에서 얘가 뺀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간을 물어보는지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알겠나?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간 물어봤으니까는 뭐냐, 요 범위를 써주면 되겠죠? 요까지 됩니까? 밑에 있는 99%는 1.96 대신에 2.58만 바꿔주면 답이 되겠죠? 자,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번까지 빨리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오른쪽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물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해 몇 명 추출했다? 100명 추출했다. 자, 이 문제 조금 별표. 자, 1번 개 쉬운 거, 2번 조금 어려운 거, 한 마디 정도 들어있는 거. 그 2번 정도만 나와도 우리 못 풉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길 바래. 자, 일단 100명을 이미 추출해 조사하였더니 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집단도 있고 표본도 있구나. 맞니? 네. 자,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 조사했어? 100명을 갖다가 조사했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물 마신대? 뭐 물 많이 마신다는 거 조사하냐? 물 적게 마신 애들 조사하네요. 1리터도 안 먹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피부도 안 좋아져. 많이 마셔, 제발. 자, 20명이 그렇게 조금 마시는 애들이야. 됐나? 그럼 잘 봐. 100명 중에 20명이 그렇다라는 거는 뭘 알려준 거냐? 표본. 8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 이게 지금 뭘 알려준 거야? 확률. 됐나? 100분의 20 됐어? 10분의 2 됐냐? 0.2라고 할게요. 그래서 누가 P 햇이 얼마다? 0.2다라는 걸 지금 준 거야. 그럼 P는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인데, 자, 이건 이제 어려운 게 여기다. 나타났다 해서 슬러시 좀 그릴게요. 이 뒤에서 문제가 바뀌어 갑자기. 근데 그걸 우리가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운지 볼게. 전국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전국 고등학교니까 이건 모 집단이겠네, 그치? 그래서 저 어디 가서 0.2라는 걸 통해 전체를 갖다 추정하라는 말이야. 몇 프로로? 자, 95%로 추정하래. 되니? 자, 95%로 추정하라니까는 그거 단이라고 써있는 그 식 쓰면 된다라는 것까지 됩니까? 자, 그럼 내가 쓰려는 식은 밑에 있는 P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1.96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식을 갖다 지금 쓰려고 하는 건데, 자, 그 뒤에 있는 말에 밑줄을 좀 칠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0.04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최소한 몇 명을 조사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그 마지막 문단을 이해하고 풀 수 있거나 식 세울 수 있는 게 이 문제에서는 어려운 거.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신뢰 구간을 물어봤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구한 거에서 이거 두 개 뺀 값을 나한테 원하고 있어. 됐니? 근데 잘 봐. 이 둘을 빼면 값은 정해져 있는 거야? 변하는 거야? 정해져 있어? 변해? 정해져 있죠. 지금 이거 빼면 숫자가 오늘은 0.7, 내일은 0.73 이러냐?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지웠네.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금 P 말고 지금 문자가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되나? 근데 그럼 봐봐. 여기 있는 0.3이 원래 루트 P 햇 Q 햇이었지. 그럼 걔네 변하는 애야, 안 변하는 애야? 걔네들 안 변하는 애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조절해 줄 수 있는 값은 누구밖에 없게? P 30이죠, 이 30. 이게 원래 30이 아니고 뭐였냐, 아까? 900이었죠, 900. 다시, 이 30이 30이냐, 40이냐, 50이냐에 따라 이 값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그럼 뭔 소리냐면, 몇 명 뽑느냐에 따라 신뢰 구간의 길이나 신뢰 구간은 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몇 명 뽑았어. 그러면 안 변해야 되지. 근데 지금 저 100명은 요 값을 주기 위한 그냥 수단인 거고, 실제 100명을 조사하는 거야? 다시 조사하는 거야? 다시 조사해. 그래서
야 일단 100명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P햇은 이건 거야. 그리고 100명은 이제 써 안 써? 저거 안 써. 그리고 야 다시 조사할 건데 몇 명 조사해야 저게 0.04 이하가 나오냐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됐어? 자 식만 세우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 다시 복습할 때 요런 문제들만 또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누구의 범위가 나와 있고 Z를 누구의 범위로 바꾸고 싶다? P의 범위로 바꾸고 싶다. 자 근데 그걸 막 바꾸면 안 되고요. Z라는 놈을 P 햇 마이너스 P 햇의 평균 그리고 P 햇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걸로 바꿔야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P 햇의 평균과 P 햇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네. 맞냐? 그래가지고 P 햇의 평균 expectation P 햇이 얼마고 P니까 얘 됐고요. 여기 P 대입할 거고 여기 0.2 넣을 거야. 자, 그 다음에 P 햇의 분산 외워야 됐는데 이게 뭐분의 뭐였어? N분의 PQ인데 저 N이 100이야 N이야? 100이야 N이야? N인 거야 N. 알겠어? 그러니까 100명으로 0.2를 주고 100명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100명으로 구하면 몇 명 조사해야 되는지 난 모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100명으로 어떤 값을 하나 주고 n명으로 다시 한번 구해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한 겁니다. 알겠지? 일단 빨리 계산할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PQ 구할 때 PQ 뭐로 바꾸라 그랬어? P의 Q에 왜냐면 그거 모르는 거 계산이 안 되죠? 그럼 계산하고 들어갈게. 0.2의 Q는 0.8 곱하면 0.16인 거 됐냐? 여기는 100분의 16이라고 쓰겠습니다. 100분의 16이고 분모는 n이라고 돼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은 여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얘는 자 루트 n분의 0.4라고 쓸 수 있는 거 됐냐? 아니 10분의 4니까 0.4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0.2 마이너스 p 그 다음 여기는 루트 n분의 0.4까지 올 수 있는 거 되니?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리만 할 건데 그 숫자 계산은 조금 생략하면서 답만 내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p 마이너스 1.96에 자 일단 요거 분모에 있는 거 넘깁시다 이제. 됐나? 그럼 곱하기 루트 n분의 0.4 그 다음 저쪽에 0.2 마이너스 p 그리고 저쪽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맞니? 자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도 이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p 마이너스 0.2라고 할 거고 0.2 싹 다 더해주면 정리가 되죠. 그럼 0.2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식 있잖아. 이 식 지금 내가 푸는 문제에 신뢰 구간이라고 되어 있고 막 어떤 공식처럼 써 있죠. 그거 외우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외워도 되는데 생각 안 난다. 그러니까는 원리를 기억해. 자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p 0.2 마이너스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가 0.95니까 P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 0.95, 95%, P는 이 사이에 있어. 내 말을 실려주는 95%야. 똑같은 말 됐죠? 자, 문제가 구간 구하라 그러면 이거 답으로 쓰면 되는데 구간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빼기 하는 거 됐니? 자, 요 녀석에서 요 녀석 빼면 0점이 지워지고 이 뒤에 있는 값이 두 개 생기는 거 이해되냐? 자,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에다 0.4 곱할게요. 그럼 1.96 곱하기 0.8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게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인 거야. 되나? 근데 이게 뭐 이하가 되도록 하래? 0.04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 세우라는 말입니다. 되나? 110 하면 여기 1000 여기 1000 곱할게요. 됐나? 그러면 196 곱하기 8 그리고 저쪽은 1000 곱하면은 40 되겠지? 맞냐? 그리고 루트 n 넘기면 곱하기 루트 n이겠죠. 자, 40율로 넘겨가지고 약분하시고 양변 뭐하면? 제곱하면 제곱하는 과정 생략할게. 1536.64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곱하는 과정은 재미있다, 귀찮다? 이거 귀찮은 과정이니까 인지하면 된다. 알겠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몇 명 이상 하면 된대?
1537명 이상 해주면은 이제 문제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됩니까? 자, 고생들 많았고, 이거 다음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합시다. 시마이!